이제 벌써 사흘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의적인 한국 놓고 표절 논란이 있는데 이전에 새로운 국면이 좀 진행되고 있군요. 고수끼리 붙었다는 것인데 자, 고재영 차장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그 표절 논란을 제기한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손혜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유명한 그 카피라이터 출신 아닙니까? 네. 이제 프랑스의 크리에이티브 프랑스를 표절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했다. 네. 창의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그 당명을 지은 분이죠. 네. 이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네. 국가 브랜드가 창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의 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창의적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크리에이티브 아니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 항변을 하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브랜드를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로 한 것에 대해서 좀 합리화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역공을 취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그렇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게 아이 서울유, 네. 영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네. 이런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창의 강박증으로 세계관인 이 국내를 의식해서 만든 브랜드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거 할 만한 거다.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브랜드가 더 이상하다. 이런 역공을 폈습니다. 김일인 기자. 근데 새로운 논쟁이라는 거는 아니 문제제기한 분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이분이야말로 옛날에 표절했던 분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2010년 대법원 판결이 이슈가 된 건데요. 이 위에 게 2부자리 이 로고가요. 손혜원 의원이 2002년에 만들었던 로고입니다. 이 2부자리의 2예요. 2부를 말아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을 그려놨는데요. 알파벳 2처럼 생겼지만 이불을 잘 개어놓은 듯한 표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손혜원 대표는 이 브랜드에 워낙 자신감이 있어서요. 브랜드 이미지의 고급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2010년 이 동진침장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로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동진침장 역시 이불 브랜드인데 디귿을 형상화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모양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서로 상표권을 가지고 소송을 붙었는데 네. 대법원에서는 2부자리의 상표권 소송이 상표권 등록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부자리의 회사 이름 알파벳 2를 표현했고 동진침장이니까 디귿자를 모양처럼 만들었으면 역시 요나 이불을 갠 것처럼 보이는데 이 회사께 먼저 나왔으니까 이 회사가 표절한 것이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죠. 그게 네. 6년 전 2010년입니다. 네, 먼저 있었기 때문에 2부자리의 독점적인 상표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자, 이제 보여드릴 게 차이가 있다면 지금 녹색과 빨간색은 요즘 거지만 2010년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는 약간 둘 다 검은색 로고를 썼는데 어차피 뜻이나 뭐 이런 건 비슷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치 이불을 개어놓은 것 같은 모양 자체가 비슷한데요. 근데 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어제도 SNS에 글을 올려서 절대 표절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아, 이런 거 표절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이 회사 거를 이 회사가 표절한 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네, 손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서요. 네. 2부자리 쪽이 소송을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다. 그리고 현재 2부자리의 로고 작업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이전에 표절을 했었다면 2부자리가 나에게 또 일을 맡겼겠느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두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로고 내가 정말 표절했으면 회사가 화를 내야지 날 계속 시켰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만 하지만 소송에 걸렸는데 원래는 표절 아니지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소송에 졌을 뿐이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말은 정말 조금 부적절한 표현 같고요. 네. 그 대법원에서 물론 소송 변호사가 열심히 주장도 해야 되지만은 네. 대법원에서 이런 걸 판단할 때는 특허조라고 따로 재판 연구관 수십 명이 모여 있는 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주장이 좀 부족하다고, 네. 그다음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상표권에 관한 소송은 있죠. 이거는 어떤 증거 문제보다도 딱 볼 때 일감으로 이게 과연 비슷하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게 이부자리 측에서 소송에 미온적 대처해서 졌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자, 박성부 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전에 그 표절을 때문에 소송에 진 적은 있지만 그것과 내가 박근혜 정부가 내온 브랜드에 대한 표절 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별건인데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혜원 의원이 저러한 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표절 논란을 제기할 때는 본인이 전문가다. 네. 전문가라는 그 무게 때문에 말하자면 말빨이 더 먹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도 전문가로서 가장
명예가 걸려있는 대법원에서의 판결이 났는데 이거 표절 아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대법원 사법체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했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는 존중한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 판결 자체를 완전히 싹둑 무시하는 식의 저런 그 전문가라면 과연 그 전문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과연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미 정치판에 들어와서 흔히 얘기하는 정쟁을 위해서 어떤 네. 본인의 그 어떤 말을 하고 공격하는 이런 데에 익숙해진 것 아닐까? 네.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서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의 논쟁,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습니다만 약간의 역공이 나왔는데 지지자들은 이제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0번째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대한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